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전술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이 끝나자마자 자유계약으로 3명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리옹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데파이, 그리고 맨시티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아구에로와 에릭 가르시아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베티스로 보냈던 에메르송을 바이백 조항을 통해 다시 팀으로 데려오면서 현재 데파이, 아구에로, 에릭 가르시아, 에메르송까지 4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큰 금액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선수들을 재빠르게 데려왔다고 볼 수 있고, 세르지나 데스트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에메르송을 바이백 조항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데파이와 아구에로를 영입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르셀로나의 공격 자원이 7명에서 8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와의 재계약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리즈만, 덴벨레, 브레이스웨이트, 부상에서 돌아온 안수파티, 그리고 공격 라인에서 뛸 수 있는 쿠티뉴까지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데파이와 아구에로까지 추가되면 바르셀로나가 4-3-3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공격수 3자리에 8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메시, 그리즈만, 덴벨레, 데파이, 아구에로, 쿠티뉴까지 연봉이 높은 공격수들이 많고, 이 선수들이 모두 주전급 선수들인 만큼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어떻게 공격진을 구성할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숫자는 많은데 이 중에서 플레이 스타일이나 동선이 겹치는 선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시, 그리즈만, 아구에로, 데파이, 쿠티뉴, 브레이스웨이트까지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대부분이 중앙지역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중앙 공격수뿐만 아니라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들도 모두 중앙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하면서 바르셀로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좌우 측면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밀집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수비라인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는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부스케츠가 측면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부스케츠의 기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측면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면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봐도 풀백이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 상대팀은 풀백의 뒷공간으로 역습을 전개하는데, 이때 부스케츠가 상대팀 선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중원에 부스케츠를 기용하게 된다면 풀백의 공격 가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풀백들의 공격 가담을 조금 줄이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측면 지역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공격진들은 대부분 중앙지향적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덴벨레와 안수파티는 부상으로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덴벨레는 부상으로 4개월 동안 경기에 나올 수 없고, 안수파티는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아직 어린 선수라서 바르셀로나가 주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바이날둠의 영입을 노렸던 이유도 부스케츠를 빼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로 중원을 구성한다면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도 중원에서 수비적인 커버가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중앙지향적인 공격 라인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르셀로나는 바이날둠을 영입하는 데 실패한 상황이고, 중원에 추가적인 영입이 없다면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처럼 3백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3-5-2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좋았던 점은 좌우 윙백을 공격적으로 가담시켰을 때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3명의 수비수가 후방에 있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들이 좌우 측면 공간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중앙 수비수가 중원까지 올라와서 부스케츠를 수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민구에사가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는데,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더용까지 공격에 가담했을 때 민구에사가 적절하게 올라오면서 부스케츠를 도와주기도 하고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도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했는데, 이때 더용이 공격적으로 전진하면 민구에사가 전진해서 중원을 도와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원에는 민구에사가 올라오면서 페드리, 부스케츠, 민구에사가 중원을 구성하는데요. 이처럼 이번 시즌에도 민구에사를 활용한 3백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을 봐도 3백을 사용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파이나 아구에로처럼 투톱을 사용할 때 메시의 파트너로 뛸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들을 영입했고, 오른쪽 윙백 자리에는 지난 시즌 세리즈가 공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스트가 빠졌을 때 오른쪽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는데, 공격력이 훌륭한 에메르송을 영입하면서 윙백 자리에 선수를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수비 라인에는 렁글레, 피케, 아라우오, 민구에사, 움티티가 있지만 움티티가 부상과 부진한 활약으로 팀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4명의 중앙 수비수로 3백을 시즌 내내 활용하기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에릭 가르샤를 영입하면서 중앙 수비수의 숫자도 3백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투톱을 사용하게 되면 바르셀로나는 공격수가 8명에서 9명까지 있는데 3호위에서는 공격수를 2명밖에 기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레이스웨이트, 덴벨레, 쿠티뉴처럼 방출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을 빠르게 내보내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텐데요. 그러나 방출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르셀로나는 공격수가 많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공격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게 된다면 공격 숫자를 늘려서 메시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놓는 3-4-1-2 전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메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되면 중원 싸움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그리즈만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형에서는 3백을 사용할 때도 공격 자원을 3명까지 사용하면서 공격수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격 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4백을 사용할 때도 4-3-1-2 전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풀백이 공격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중원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 만큼 측면을 적절하게 커버해줄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는 그리즈만이 자연스럽게 중원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안정감이 유지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3톱을 사용한다면 메시를 중심으로 데파이와 아구에로가 공격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백이 좌우 측면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메시가 볼을 잡은 이후에 공격을 주도하게 될 텐데, 이때 아구에로가 수비수를 달고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면 데파이 혹은 후방에 있던 더용이 침투에 들어가고 메시가 패스를 뿌려주는 패턴으로 공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데파이와 더용의 공간 침투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더용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과감하게 침투하는 플레이로 공격에 큰 도움을 줬는데요.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서 메시와 그리즈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고, 수비가 메시와 그리즈만에게 붙어있을 때는 더용이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 결과 더용은 지난 시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7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첫 시즌과 비교해보면 공격 포인트가 크게 늘어났고, 지난 시즌 자체가 더용의 커리어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시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경기를 보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더용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데파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4-3-3의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때가 많았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 데파이가 수비수를 끌고 내려올 때 측면 공격수들이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많았고, 이때 수비에 공간이 생기면 데파이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도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을 만들 때 적절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시즌 데파이는 22골과 12개의 도움으로 3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데파이가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이 훌륭하게 발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옹에서 데파이의 움직임을 봐도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데파이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뒤에 있는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파이의 움직임 덕분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좋은 찬스가 발생하는데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파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장면에서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 동료 공격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데파이가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료 선수가 만들어준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이는 데파이의 공간 침투가 빛났던 장면인데요. 따라서 데파이를 영입한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데파이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용의 공격적인 움직임까지 더해져서 더용과 데파이의 공간 침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적 시장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공격수가 너무 많아서 공격 라인에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즈만, 덴벨레, 쿠티뉴처럼 고액 연봉자들을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메시를 선수단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남은 이적 시장 동안 선수단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는 어떤 전술을 사용하게 될지 바르셀로나의 여름 이적 시장을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